곧이어 JTBC 이 시각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JTBC 2022 우리의 선택, 뉴스룸이 가장 앞에 서겠습니다. 매일매일 더 다채로운 대선 뉴스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대선은 JTBC. 네, 오후 3시 이 시각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면 3월이 시작되는데요. 어제 일요일 하루 확진자 수는 휴일이었지만 14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사망자는 역대 가장 많은 114명입니다. 오늘 발표가 된 내일부터 달라지는 방역 조치가 또 있는데요.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방역 패스가 중단이 됩니다. 확진자와 함께 사는 가족들이 격리되지 않아도 되는 조치 등에 맞춰서 이 결정도 내려졌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만 9,626명입니다. 주말 효과로 검사받은 사람이 줄면서 확진자 수도 덩달아 줄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대비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양성률은 30% 안팎에서 38%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병상 수는 안정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의료 체계가 무너졌던 때보다도 많은 114명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방역 패스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 11종에서 방역 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는 겁니다. 이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고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거나 하는 등의 상황 변화가 없는 한은 계속 중단한다라고 하는 이 방침입니다. 4월 1일 시행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방역 패스로 쓰이던 음성 확인서 등을 발급해주던 보건소 인력들은 고위험군 관리에 투입됩니다. 사실상 전체 확진자 수를 잡기보단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고 사망자 숫자를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백신 접종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접종자는 12세 이상의 5.8%에 불과한 소수이지만 지난 8주간 중환자의 59.6%, 사망자의 60.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과 미접종자분들께서는 꼭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정부는 또 보건소 인력난을 덜기 위해 이번 주까지 중앙부처 공무원과 군 인력 등 4천 명을 전국 보건소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고 나흘째 수도 키예프를 향해서 대규모의 러시아 지상군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소식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기자, 먼저 민간인들의 사망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네요.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현지 시간 27일 기준으로 어린이 14명을 포함해 352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국경지대에 최소 15만 명의 전력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도 키예프로 향하는 러시아의 탱크와 또 군용 차량 수백 대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지상군은 약 5km에 달하는 행렬을 이루고 있는데 모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를 향했습니다. 네,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회담 소식이 있긴 한데 성과는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고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핵무기 운용부대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돈줄 제기에 나서자 이에 반발해 핵 위협 발언까지 한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회담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두 나라 간 회담이 현지 시간 28일 우크라이나의 북쪽 접경 지역인 벨라루스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회담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를 믿지 않는다면서도 대표단에 시도해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날짜 수가 이제 한 자릿수가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됐는데요. 야권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투표용지에는 사퇴 표시 없이 14명 후보의 이름이 담기게 됐습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직전에 막판 단일화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성사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관측입니다. 후보들 움직임도 살펴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틀째 영남권 유세에 나섰는데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강원 지역을 찾았는데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다면서 튼튼한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8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주택 매매량이 4만 1,700여 건으로 2013년 7월 이후 가장 낮았는데요. 서울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은 기존 거래 가격보다 1에서 2억 원 떨어진 급매물이 나와도 문의가 거의 없다면서 각종 금융 부담에 대선을 앞두고 나타나는 정책 변수까지 겹쳐서 거래 절벽 현상이 더 짙어진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배우조합상 시상식에서 3관왕에 올랐습니다. 배우 이정재 씨는 남우주연상, 정호연 씨는 여우주연상, 여기에 스턴트 앙상블상까지 3개의 트로피를 받았는데요. 오징어 게임은 최고상 후보에도 올랐지만 이 상은 드라마 석세션에 돌아갔습니다. 미국 배우조합상 시상식에서 한국은 물론 영어가 아닌 드라마로 연기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은 11도, 대구 15도, 광주 16도까지 올라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일절인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전국 곳곳에 봄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네, 3시 이 시각 뉴스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곧이어 썰전 라이브가 방송됩니다. JTBC